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32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죠.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비주거용, 주거용이 1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2의 서식이고요. 토지가 3,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4의 서식입니다. 자, 1번 지문에 보면 소유권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를 봐야 되겠죠. 제한물건은 얼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지목은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도 나오지만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 조례를 봐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봐야 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종합정보망 치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공시되지 않은 거 실제 권리관계 이런 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분묘기지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임대차의 경우 최유효 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임대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이거는 뭐 주택법의 내용이죠. 주택법의 내용인데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통장이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종합청약저축통장 이런 거 팔면 안 되죠. 사도 안 되고요.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택법에도 이거 당연히 청약통장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여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주택법
65조 2항에 의하면 이거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무 통장을 사가지고 만약에 입주를 했다면,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10년간 다시 청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 통장을 사가지고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면.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65조 2항에 의하면.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나무 통장 사가지고 만약에 당첨이 됐다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죠.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개물을 할 수 있으므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면 된다. 개업공개사만, 만자가 틀렸네요. 개업공개사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만 해서 X가 되겠네요. 1번.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했는데, 대표자가 아닌 게 아니라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하면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해야 되고요. 2번 지문도 틀렸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했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지문을 보면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는 게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법정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이 없고요.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예, 법정서식 없는 거 시험에 출제됐죠.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1번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그 다음에 3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5번에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